통키뉴스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베이조스가 CEO에서 사임을 했고요. 지금 알파벳,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 히사모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증시가 이미 1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코스피,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는 모양새죠.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투자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컨티네셔널 신흥 시장 지수 EMI 그러거든요.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없는 8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주요국 증시가 신흥시장을 종종 선행한다면서 한국 증시가 1월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전환한 흐름도 주목을 했고요. 또 중국의 통화 정책과 펀드 자금 흐름 등도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신흥시장 담당 전략가인 조너선 간호는 향후 투자 성과의 핵심은 어떤 국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양호한 국가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인도. 이제는 전 세계 증시를 한눈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이 미국 제재에 작년 수입 반도체 재고 장비를 재고를 늘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해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입을 대폭 늘려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3일 중국의 공식 무역 통계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 등이 반도체 칩 재고를 늘리면서 지난해 중국의 컴퓨터용 반도체 수입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3,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약 18%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중국 최대 기업인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SMIC를 비롯해 중국이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수입한 반도체 생산 장비도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20%나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중국에도 굉장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조폐국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금화와 은화 수요가 급증했고요.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금은 1월에 4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좀 더 살펴볼까요? 코로나 여파로 금과 은 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소전, 수급 차질과 생산 여력 한계로 이제 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게임스탑 등 주가 급등을 주도한 미국 개미들의 은 매수까지 겹친 영향도 있다. 독수리 그림을 새긴 미 조폐국, 이게 이제 돈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대표적인 금화는 올해 1월 판매량이 22만 500개로 작년 동월의 3.9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무려 어라운드 4배 가까이 올랐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있습니다. 중국명으로 이제 텅신이라고 하는데 횡령과 수뢰 사건에 연루된 직원 100명을 회거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이날 위챗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60건 정도의 수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이 가운데 4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고 밝혔고요. 텐센트는 또 뇌물 의혹에 연루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거래를 금지했다면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중국스럽죠. 저 중국의 저런 게 언제 바뀔지 반세기 이후로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 급등하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과거 유사한 상황을 겪은 2008년 폭스바겐의 쇼트 스퀴즈 사태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쇼트 스퀴즈 사태가 뭐냐면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탄 공매도 투자가가 주가가 상승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는 행위로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2일 미국의 MBC 방송은 이번 게임스탑 주식을 둘러싼 상황 전개가 2008년 폭스바겐 쇼트 스퀴즈 때와 유사하다며 이들 사례를 비교했고요. 당시 독일 증시에 상장되었던 폭스바겐은 10월 포르쉐가 지분을 늘렸다는 호재성 소식을 계기로 주가가 이틀간 4배 이상으로 오르며 세계 시가총액 1위 업계가 됩니다. 이때 난리 났었죠. 여기에는 공매도 투자를 했던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스바겐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영향이 컸고요. 그러나 이 폭스바겐 주가는 그해 10월 28일 정점을 찍고 나서 나흘간 58% 급락했고 한 달 후에는 고점 대비 70% 떨어지면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가 급등을 초래한 쇼트 스퀴즈 상황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인데요. 이는 게임스탑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대화방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들의 최근 주식 매수로 헤지펀드가 쇼트 스퀴즈에 몰리며 주가가 1월에 1600% 이상 급등했다가 최근 이틀간 주가가 정점에서 72% 내린 흐름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게임스탑의 주가는 1월 27일 347불 52달러를 고점을 기록한 후 약 2일 9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의 한계치, 로빈훗의 여전한 태클. 근데 제가 그토록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1000불 이상 간다, GME가. 그 말을 믿고 사셨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딧 사이트에서는 콜옵션에 미국의 큰 누군가가 콜옵션에 걸었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주식을 끌어올린다. 본인 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베팅하는 이들이 있는데 결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거든요. 한국이 블룸버그가 선정한 혁신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탈환한 겁니다. 1위였다가 잠시 2등으로 밀려났다가. 자, 우버가요, 술 전문 앱 배달 업체인 드리즐리,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1.2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버, 리프트, 공유업체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프트 하인즈가 땅콩 브랜드 플래터스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땅콩 맥주 안주도 아니고 독일 타임러가 트럭 부분을 상장 논의한다고 밝혔고요. 이게 어디냐면 벤츠예요, 벤츠. 자,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인 독일 자동차 그룹 다임러죠. 정확하게 타임러가 아니라 AG의 트럭 부문 분리 기업 공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일을 전했습니다. 왜 매각할까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좀 뛰어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매각하는 부분인데, 머스크가 당분간 트윗 활동을 중단했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존 1분기, 지난 4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죠, 지금. 1천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알파벳 23%가 증가했고요. 자, 빅테크주들 다시 움직이는가? 빅테크주들, 특별히 이 빵 주식들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는 별도의 영상으로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뉴스 잠시 훑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어저께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기 수장으로 앤디 제시 CEO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마존의 CEO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아마존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조스가 창업자고 CEO이긴 하지만 베이조스 때문에 정말 아마존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베이조스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일을 하겠죠. 제 예상은 지금 아마존도 머스크 못지않게 우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총력을 기울이는데 상대적으로 일론 머스크보다는 전 세계의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좀 들여다볼까요? 제프 베이조스를 뒤를 이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앤디 제시가 CEO가 되는데 이 친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요. 자, 아마존의 저희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아마존 영상 시리즈로 제가 3편 올렸거든요. 자, 아마존의 가장 큰 먹거리가 뭐죠?
그렇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웹 서비스거든요. AWS의 총 책임자예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아마존의 차기 CEO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 확실하게 이제는 먹거리를 향해서 돌진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미 결정이 됐고 시기를 본 거죠. 타이밍을 본 거. 어떤 상징적 인물이 거기에 되느냐가 여러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팔란티어가 급등했던 한 가지 최근의 원인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던 해리스가 바로 바이든 정부의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나타났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CEO 교체는 저는 호재라고 바라보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 책임자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저 영상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각 백신마다의 요 모습인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 사진이 어떤 거냐면요. 코로나 백신들을 비교한 예방 효과 비교한 요 사진인데 보시면 화이자는 예방률과 변이 가능성은 가장 높은데 3상을 넘어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 거의 4상까지 검증이 됐습니다. 다만 단점은 보관이 힘들고 공급이 딸립니다. 그에 비해서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공급이 딸려요. 모더나가 다 좋은데 공급이 딸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예방률도 낮고 검증도 불확실한 변이 대응도 별로지만 냉장고로 운송이 가능하고 4불 원율로 중진국 개발도상국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회사들도 자기를 이걸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진국으로 갈 것이냐를 정말 천재죠. 자, 노바맥스는요, 단백질 백신 주제의 예방률은 mRNA에 근접하고 보관 용이성은 아스트라와 동급이지만 다만 3상이 지금 끝나서 언제 공급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얀셰는요, 예방률이 가장 낮습니다. 66%. 하지만 1회 접종, 하지만 또 언제 공급될지 모르고요. 잔슨앤잔슨, 안센과 같이 1회 접종이 가능한데 다만 최대 제약회사답게 향후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지금 보증됐다는 데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나올까 모르겠네요. LA 카운티 코로나 1일 확진자 숫자가 4,000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오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3,763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보고 지원 등의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입원 환자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혜택, 요건 다시 다른 거. 화이자사가 오늘 5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5월까지. 저희 미주놀에서 카니발을 미니멈 5월에서 7월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교육부는 가을 학기에는 원격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총격에 영장 집행하던 FBI 요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여기 미국 교포들 한인 시니어 여기서도 백신 접종 시작이 안도와 불안 사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들 좀 있어지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 통키뉴스 시사모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